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강화학습 2, 두 번째 강화학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지막 설명드렸던 게 강화학습 에이전트는 리월드, 어떤 상태를 봤을 때 즉각 받는 보상값을 최대한으로 하도록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에이전트는 에피소드가 완료가 됐을 때 모든 리워드의 총합, 리턴 값이죠. 리턴 값은 다른 말로 골이라고 하는데, 이 골을 맥시마이즈 하도록, 최대화하도록 학습을 한다라는 것까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강화학습을 익혀보도록 할 텐데요. 어, 보시는 이거를 이제 저희는 그리드 월드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 그리드가 이제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상태가 있냐면 이 박스 하나가 상태 하나입니다. 그래서 박스가 하나, 둘, 셋. 그리고 세로로는 3개, 그다음에 가로로는 4개가 있겠죠. 총 12개의 상태가 있는데 어, 보시면은 이 파랑색 상태로 진입하게 되면 플러스 1이라는 보상값을 받고 엑시트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스테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이라는 보상값을 받고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이제 스타트에서 시작하게 돼 있고, 이 회색은 이 회색 박스는 벽체예요. 벽체이기 때문에 이 들어갈 수 없고, 벽체에 부딪히게 되면 그냥 자기 자신으로 현 상태로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행동은 3개입니다. 에이전트의 행동 셋은 위로 가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3개의 행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액션 셋이 정의가 됐죠. 환경은 몇 개죠? 환경은 스테이트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몇 개의 스테이트가 있죠? 총 12개인데 보시는 요 가운데 회색은 이게 장애물이기 때문에 환경을 안 치고 총 11개의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터미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해서 보시면은 파란색 이 그리드는 보상값 1을 받는 스테이트고, 빨간색 스테이트는 보상값 마이너스 1을 주는 스테이트예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는 이 에이전트가 위로 갔을 때 확률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갔을 때 확률이 얼마인지, 왼쪽으로 갔을 때 확률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확률로서 정의하게 되면 이제 MDP,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풀 수 있는, 즉 강화급 에이전트를 학습할 수 있는 모든 데피니션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특정한 S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가장 이 팔러시가 좋으냐, 옵티멀하냐를 찾는 것이 강화학습을 푸는 목표가 되겠죠. 여기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상태 S에서 상태 ST 플러스 1 다음 타임 스텝으로 갔을 때 이런 행동을 취했는데 환경이 보여주는 스테이트는 만약에 하나밖에 없다. 에이전트가 스테이트 ST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환경이 보여주는 다음의 스테이트는 하나밖에 없다. 이럴 경우에 저희는 deterministic transition, 즉 이미 결정돼 버린 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그리드 월드가 그렇습니다. 그리드 월드가 만약에 에이전트가 위로 가기로 결정했다, 액션을 취하게 되면 위에 있는 스테이트로 가겠죠. 가장 강화학습 환경에서 가장 일반적인 환경이 스토캐스틱 트랜지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스테이트 ST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 다음 타임 스텝 t 플러스 1에서의 상태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이것은 에이전트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조물주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침에 학교를 갈 때 현관문을 딱 열었을 때 해가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름이 잔뜩 껴있는 날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가 올 수도 있다고 치면, 문을 여는 행위는 에이전트가 취하는 액션이 되고요. 문을 열었을 때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상태, 비가 오는지 구름이 껴 있는지 해가 쨍쨍 떠 있는지의 상태는 자연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환경이.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있는 실제 환경은 이제 조물주가 다 관장을 하겠지만, 자연 법칙에 의해서. 하지만 가상 환경은 이 확률로서 상태를 결정합니다. 이런 것을 저희는 스토캐스틱 트랜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에이전트는 행동할 수 있는 게 앞으로 가거나,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거나,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경우에는 디터미니스틱 해요. 왜냐하면 에이전트가 위로 간다고 결정해버리면 이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다른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맞닥뜨릴 수 있는 상태는 확률로서 정의되어 있다면 스토캐스틱 트랜지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처럼 행동을 취했을 때 유일한 상태가 나온다로 하게 되면 디터미니스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문제를 보상함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 R이라는 건 리턴의 약자인데요. 마이너스 0.04라고 정의했을 때, 만약에 에이전트가 위로 가게 되면 얘가 받는 보상값은 마이너스 0.04를 받아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진입하게 되면 플러스 1을 받고, 빨간색으로 진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환경이 있고 액션 셋이 있고 보상 함수를 정의했다고 치면, 이 에이전트는 어떤 화살표를 방향을 만들까요? 이것이 바로 옵티멀 팔러시를 구하는 것입니다. 강화학습 문제를 푸는 거죠. 이 그리드 월드라는 강화학습을 푸는 것이 바로 이 화살표의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화살표는 이미 풀었던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제는 이제 퀴즈인데, 만약에 보상값이 0.04일 때는 아까 보여드린 화살표대로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 에이전트가 액션을 취했을 때 받는 보상값이 플러스 2다 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 에이전트는 어떤 식의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은지로 학습을 할까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돼요. 화살표 방향이 옵티멀한 팔러시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어저께가 아니라 사실 저번 강의 시간이죠. 저번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에이전트는 행동을 취했을 때 즉각받는 리워드를 최대화하도록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에피소드가 완료가 됐을 때 모든 리워드 값을 합한 리턴 값을 맥시마이즈 하도록 학습을 하겠죠. 그러면 얘는 만약에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치면, 얘는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플러스 2라는 리워드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플러스 2, 4, 6, 8, 10, 12, 14, 13. 무슨 얘기냐면, 얘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플러스 1이라는 리워드를 받는 것보다 더 리턴 값이 큽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절대로 이 파란색 또는 빨간색을 안 가려고 해요. 안에서 뺑뺑 돌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총 리워드의 합산인 리턴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의 뜻은 뭐냐면, 이 에이전트는 이 엑싯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진공 청소기가 요즘에 그 뭐죠? 자동 청소기가 있죠.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가 있을 때 로봇 청소기에다가 청소 모드, 진공 청소 모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리로드를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방 안을 돌면서 청소를 하겠죠. 얘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가능하면 이 방 안을 빙빙 도는 것이 이 에이전트는 가장 그 리턴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되고 얘가 배우는 학습의 액션은 방 안을 빙빙 돈다라는 게 됩니다. 이 화살표대로. 자, 두 번째 퀴즈. 만약에 액션을 했을 때 받는 리워드가 마이너스 2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마이너스 2를 받아요. 액션을 할 때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7. 그래서 답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움직이는 것이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 있는 고양이처럼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점점점 마이너스 2라는 큰 벌칙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는 빨간색 엑싯은 마이너스 1이라는 이 페널티를 받는다 할지라도 마이너스 2보다는 더 좋기 때문에 무조건 탈출하는 거죠. 만약에 이 위치에 있으면은 플러스 1의 리턴 리워드를 받는 파란색 엑시스로 탈출을 하겠죠. 그래서 이 모드는 가능하면 이 에이전트가 빨간색이 됐건 뭐 파란색이 됐건 탈출해라 라고 이 사용자가 훈련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우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에이전트는 하루속히 이 엑시스를 하려고 학습을 하는 것이고 화살표가 바로 옵티멀 팔러시가 됩니다. 이 화살표대로 움직이게 된다. 만약에 에이전트가 이 스테이트에 만약에 있다고 치면 얘가 취할 가장 좋은 액션은 뭐냐? 이 화살표로 가는 거예요. 일로. 만약에 에이전트가 여기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가장 취해야 할 좋은 액션은 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래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액션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MDP를 풀어야 되는데 MDP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좀 쉽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MRP라고 해서 디시즌이라는 건 없고 디시즌 빼고 그냥 마코프 리워드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한 건데 MRP는 마코프 리워드 프로세스의 약자인데 보시면 S1이라는 스테이트에서 S2로 갈 때 이 전이 확률이죠. 전이 확률이 있고 리워드가 있어요. 여기도 액션이 없고 확률이 있고 이 리워드가 있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치게 되면 어떻게 푸느냐? 여기서는 이제 상태 가치 함수를 푸는 것이 MRP를 푸는 겁니다. 상태 가치 함수. 상태는 스테이트죠. 가치라는 거는 뭐예요? value. 함수는 펑션이 되고요. 그래서 이 상태가 얼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가치 있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 좋은 행동이라고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MRP를 푼다는 얘기는 상태 가치 함수를 푸는 얘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른 말로는 유틸리티 펑션이라고 합니다. 상태 가치나 유틸리티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표현 방식은 이제 V라는 거 써요. 이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 커뮤니티에서는 상태 가치 함수의 노테이션을 V라는 걸 쓰고요. S라는 거는 스테이트고. 그래서 ST에서의 상태에 요건 뭘까요? 요건 사실은 헷갈리는데 리턴과 리워드 헷갈리는데 요거는 리턴이잖아요. 리턴. 요건 리턴이 돼요. 얘는 뭘까요? 이라는 건 expectation 그래갖고 다른 말로 평균 값이에요. 평균 값.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겠죠. 에피소드가 있을 때 특정한 S에서의 리턴 값의 평균 값이 value입니다. 아시겠죠?
리턴 값은 뭐예요? 리워드는 뭐예요? 리워드는 어떤 상태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 다음 상태가 벌어지게 되면 그 상태가 주는 보상이 리워드고, 리턴은 한 에피소드가 끝나게 되면 매 스테이트마다 벌어지는 리워드를 썸한 게 합한 것이 리턴이 되고요. 밸류는 뭐예요? 밸류는 그런 에피소드가 여러 개 있을 때 그거를 평균치를 낸 거예요. 이 값, expectation, 평균치를 낸 것이 value다. 그리고 상태 가치 함수는 리턴 값의 평균 값이다 라는 것이고요. 표현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S 안에서의 상태 가치는 여기서의 리워드, 그 다음에 여기서의 리워드, 요거죠. 여기서의 리워드를 쭉 합한 것인데, 여기 감마라는 게 있어요. 감마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감마라는 것도 감색계수라고 해서, 만약에 순차적인 사건일 때, 한 100번째 후에 벌어지는 리워드를 현재 상태로 환산을 할 때, 같은 개념으로 볼 거냐, 같은 가치로 볼 거냐, 아니면 100번이 지나고 나서 벌어진 리워드이기 때문에 이걸 감소해서 볼 거냐, 그런 거죠. 디스카운트 팩터죠. 마치 저희가 연금을 받을 때 미래의 가치가 만약에 1억이면 그거를 오늘 밖에 땡겨 쓰게 되면 이제 감세를 하듯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감마가 바로 감세 계수입니다. 간단해요. 그죠? 현재 상태 가치는 쭉쭉 발생될 리워드 보상값을 합하는 것인데, 그냥 합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환산해서 가치를 다시 재평가해 갖고 환산하겠다는 뜻입니다. 감마라는 것을 써서 이게 다고요. 근데 이거를 좀 수학적으로 간단히 한 거예요. 이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 감마를 묶게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감마를 묶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죠? 얘는 t 플러스 1에서 s, 얘는 전체는 st에서의 상태 가치인데, 감마를 묶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상태 t 플러스 1에서의 상태 가치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쓰게 되면, 상태가 만약에 10개면 상태 가치는 몇 개가 될까요?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10개의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턴 값은 10개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벡터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상태는 요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태는 사실은 평균값이기 때문에, 얘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얘는 얘 곱하기 상태 전이 확률 더하기, 그 다음에 요 상태 곱하기 상태 전이 확률을 더한 것이 요 상태 가치가 돼요. 요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기에 있는 이 감마라는 감쇄 계수를 곱한 것이 스테이트 S에서의 상태 가치 함수가 된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멜만 이퀘이션입니다. 리처드 멜만이라고 해서 제어 쪽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제어 학부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리처드 멜만이 만들어낸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 멜만 이퀘이션. 우리는 MRP를 푼다면 MRP는 뭐예요? 액션이 없어요. 액션이 없고 상태가 있고 상태 전이 확률이 있고 리워드가 있을 때, 그런 문제에서 푼다는 것은 이 멜만 이퀘이션을 푸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이 멜만 이퀘이션을 행렬식으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만약 상태의 개수만큼 벡터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리턴 값도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완전 벡터고, 감마는 스칼라가 컨스탄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S에서 S 프라임으로 가는 상태 전이 확률은 행렬 형태로 될 겁니다. 왜냐면 N개의 스테이트와 10개의 스테이트와 10개의 스테이트끼리의 관계식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행렬이 돼요. 그럼 요거를 간단히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우리가 풀고자 하는 건 뭐죠? MRP에서
상태 가치 함수를 푸는 거죠. V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항하면 되겠죠. 얘를 이렇게 이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V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여기에 있는 거 역함수 곱하기 R 하게 되면 바로 나와요. 역함수 곱하기 MRP에서 상태 가치 함수는 순식간에 구해집니다. 예를 들면 i라는 건 이제 그 단위 행렬이고 감마도 우리가 정하면 되고 상태 전이 확률을 알고 그다음에 뭐죠? 리턴 값, 초기 리턴 값이죠. 스테이트에서의 리턴 값을 정하게 되면 얘는 순식간에 구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태의 디멘전이 커지면 만약에 상태가 한 뭐 5만 개 된다. 5만 개 되면 이 P라는 행렬의 디멘전은 5만 바이 5만이 돼요. 5만 바이 5만의 역함수, 역행렬을 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70년대 벨만이 이걸 만들었을 때 MRP를 이렇게 행렬로 구하면 순식간에 구할 수 있는데 상태가 커지면 컴퓨터가 더 이상 못 푸는 거예요. 역행렬을 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처드 벨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차원의 저주, curse of dimension이라고 하죠. 차원의 저주. 차원이 커지면 이렇게 바로 고지가 바로 앞인데 차원이 커지면은 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반복적인 방법으로 이터러티브 메소드죠. 반복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이 바로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MRP를 풀었기 때문에 MDP는 뭐냐면 액션이 들어가요. MRP 플러스 액션. 그래서 정책함수라는 게 들어가는데 정책함수 파이는 어떤 거냐면 스테이트와 액션 두 개를 인풋 받았을 때 결정하는 확률입니다. 확률. 어떤 스테이트와 어떤 액션이 있을 때 확률. 그러면 확률이 가장 큰 것이 옵티멀한 거예요. 가장 큰 것이 좋은 선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옵티멀 팔러스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 어떤 상태와 특정한 액션의 확률 값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파이라는 것은 스토캐스틱 펑션이다. 확률 함수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모든 액션을 했을 때 모든 팔러스를 더하게 되면 A라는 것은 뭐죠? A에 속해 액션 셋에 속한 모든 액션들 스몰 a를 다 썸하게 되면 1이 된다. 확률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두 개라고 치면 A1과 A2가 있다고 치면 그러면 A1은 액션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확률이 있고요. 이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액션 A1을 취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태가 만약에 S 프라임 하나라면 뭐죠? 디터미니스틱 이죠. 디터미니스틱 트랜지션. 만약에 상태 S에서 A1을 취했는데 A1을 취했을 때 나오는 상태가 S 더블 프라임도 있고 S 뭐 트리플 프라임이 있다고 치면 이건 뭐죠? 스토캐스틱 트랜지션. 그래서 얘로 갈 수 있는 확률과 얘로 갈 수 있는 확률과 얘로 갈 수 있는 확률을 원래는 이 자연 환경은 자연 법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가상 환경을 만들 때는 여기에는 이 확률 값을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라고 해서 사용자가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특정한 S에서 특정한 A를 취했을 때 확률이에요. 그래서 옵티멀 팔러스는 뭐냐? 특정한 S에서 특정한 A를 취했을 때 가장 확률이 큰 것이 바로 옵티멀 팔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MDP를 하게 되면 제가 이 다루는 걸 잘 몰라서 스킵을 하게 됐는데 뒤로는 이게 못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앞으로 가는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MRP에서는 상태 가치 함수가 있었죠. 상태 가치 함수. 상태가 얼만큼 가치가 있는지, 스테이트 밸류, 유틸리티 펑션과 똑같은 말이고요.
MDP를 하게 되면 행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행동 자체가 얼만큼 가치가 있는지, 행동이, 관점이 행동이에요. 상태 가치는 관점이 상태고, 행동 가치 함수는 관점이 행동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행동의 가치는 어떻게 구하느냐? 사실은 스테이트 액션으로 가기 때문에 스테이트가 만약에 달걀이면 액션은 닭이 되고 달걀이고 닭이 돼요. 이게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스테이트만 따로 볼 수가 없고 액션만 따로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스테이트의 밸류는 행동 가치에 영향을 받고 행동 가치는 그 다음 스테이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타임 스텝 다음번에 있는 상태를 넘겨봤기 때문에 상태 가치 함수와 행동 가치 함수는 서로 커플이 돼서 따라다녀요. 서로 커플이 돼서. 그래서 MDP를 푼다. 우리가 강화학습을 푼다는 얘기는 항상 상태 가치와 행동 가치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가치 함수를 저희가 행동이 있다고 쳤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이 상태 가치는 어떻게 되죠? 이 상태에서 벌어질 수 있는 행동이 있다고 치면 그 행동의 가치를 합하면 되겠죠. 합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행동 가치 더하기 여기에 있는 행동 가치가 되면 이 상태 가치가 되고 이 행동 가치 뭐가 될까요? 다음번에 벌어질 상태 가치와 다음번에 벌어질 상태 가치를 합하는 것이 행동 가치가 돼요. 마찬가지로 S'에서의 상태 가치는 다음번에 벌어질 행동 가치와 다음번에 벌어질 행동 가치를 합하면은 S'의 상태 가치가 되겠죠. 그거를 수식화한 것이 요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S에서의 상태 가치 함수는 요 행동 가치에다가 뭘 곱하냐면 플러스 여기 확률이죠, 확률. 플러스를 곱하는 거 플러스 요 행동에다가 이 행동에 해당하는 플러스를 곱하기해서 더하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평균값이 되겠죠. 이게 그 뜻이 되고요. 행동가치 함수는 요 행동가치 함수는 뭐가 될까요? S'의 상태가치 더하기 요 S 더블 프라임의 상태가치를 합산하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행동 다음에 벌어지는 것은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개입이 되겠죠. 여기에. 그래서 이 행동의 가치는 행동을 했을 때 바로 받는 리워드, 여기서는 대문자가 리워드예요, 리워드. 바로 받는 리워드에다가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태 가치를 더하는데 뭘 곱하냐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곱해요. 여기 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에버리지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잊지 말으셔야 될 게 감소의 계수. 왜냐면 이게 다음에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를 현재 상태로 환산하려면은 감소의 계수를 도입을 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수식으로 쓴 것이 요게 되고요. 얘를 수식으로 쓴 게 요게 됩니다. 요게 바로 MDP의 벨만 이퀘이션입니다. 우리는 이게 최종적으로 강화학습을 푼다는 얘기는 요 두 개씩을 번갈아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학습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학습을 정의한다, 강화학습을 푼다라는 것은 뭐죠? 상태, 인바르먼트, 환경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의 행동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행동에서 나오는 상태를 기반으로 하는 보상함수를 정의하게 되면 끝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다 녹아 있는 거죠. 보상함수를 정의하고 행동을 정의하고 상태라는 거는 환경을 정의하는 게 되겠죠. 환경을 정의한다는 얘기는 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정의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종의 조물주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가상 환경을 만들 때 상태 1에서 상태 2 프라임으로 갈 때의 확률은 0.3, 상태 1에서 상태 1 더블 프라임으로 갈 때의 확률은 0.2 이런 식으로 정의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상태 전이 확률 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뭘 구할 수 있냐면 각 상태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각 행동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닭이냐 달걀이냐
달기나 달기나 이런 것처럼 여기에는 여기에 나온 요 상태 가치를 얘를 대입할 수가 있겠죠. 얘를 대입하면 이게 나오고, 요게 바로 그겁니다. 요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요 상태 가치를 위에 있는 요 상태 가치 요거를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화학습을 푼다라는 뜻은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즉 벨만 이퀘이션을 푼다라는 뜻이고요. 이 두 개의 함수를 푸는 것이 강화학습의 목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옵티멀 이퀘이션,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때는 맥시멈 값을 학습할 때는 계속 이제 각 상태의 가치를 풀겠죠. 여기서 상태 가치 푸는데 학습을 완료시키려면 여기서 가장 맥시멈 값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S에서 행할 수 있는 행동이 A1, A2, A3가 있다고 치면 여기서 학습을 종료하게 되면 여기서 가장 맥시멈인 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옵티멀로 어사인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이 상태에 에이전트가 맞닥뜨리게 되면 가장 큰 요 옵티멀 값을 선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뜻이고요. 그래서 팔러스가 되면 여기에는 이게 팔러스 스테이트에서 여기 팔러스가 되겠죠. 팔러스는 학습 중에는 계속 확률로 돼요. 그래서 모든 확률을 합하게 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S에서 만약에 행동 3개가 있다고 치면 첫 번째 행동은 0.1, 두 번째 행동은 0.2, 세 번째 행동은 0.7 이렇게 되면 학습하는 도중에 학습이 완료가 되면 0.7에다가 확률 1로 정해버리고 나머지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는 1이라는 옵티멀 값의 행동을 항상 취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MDP를 푸는 것에는 사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식이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그걸 풀 때 이 역행렬을 구하게 되면 금방 풀 수 있는데 그게 curse of dimension, 차원의 저주 때문에 못 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푸는데 팔러시를 반복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value를 반복해서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몬테카를로 메소드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 에피소드를 볼 때 마지막 결말까지 봐야지만이 현재 액션이 어떤 거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몬테카를로 메소드를 풉니다. 그래서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뭐 한수, 두수, 세수 해갖고 한 250, 뭐 300수까지 두잖아요. 바둑이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얘는 사실은 매 순간마다는 리워드가 없어요. 첫 번째 수, 두 번째, 세 번째는 리워드가 없고 각 수의 옵티멀리티는 언제 구하느냐? 게임이 다 끝나면, 게임이 끝났을 때 이겼냐 졌냐를 가지고 아까 이제 감쇄계수 곱해서 역으로 쭉 합산하게 되면 매 타임스텝마다의 액션 밸류가 생기고 매 타임스텝마다 스테이트 밸류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몬테카를로 메소드는 에피소드를 끝까지 갔을 때 터미네이션까지 가고 나서 모든 리워드를 합산한 리턴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도록 할 때는 몬테카를로 메소드를 푼다 라는 거고, 템포럴 디퍼런스는 굳이 끝까지 갈 필요 없어요. 굳이 끝까지 갈 필요 없고 한 두세 번, 한두 번만 해봐도 내가 어떤 행동이 좋은지를 알 수 있을 때 템포럴 디퍼런스를 써요. 예를 들면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기는 어떻게 하죠? 두세 번 페달을 굴러보면 대충 균형을 잡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굳이 모든 엔드 투 엔드로 자전거를 끌고 나와서 그다음에 뭐 운동장까지 갔다가 해보고 집에 가는 과정, 모든 과정을 다 한번 돌아봐야지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페달을 두세 번 돌려보면 균형 잡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템포럴 디퍼런스는 원 스텝 또는 투 스텝, 쓰리 스텝만 해보더라도 어떤 액션이 좋은지를 알 때는 템포럴 디퍼런스를 쓰고요.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노은 MDP라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넓게 보면 강화학습이라고 말을 하지만 좁게 보면 강화학습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강화학습이고 얘는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플래닝. 그래서 왜냐하면 노은 MDP라고 되어 있죠. 노은 MDP는 뭐냐면 에이전트가 전체 상황을 다 보는 거예요. 전체 상황이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뭐고 다 보기 때문에 매트릭스를 푼다는 얘기는 뭐죠? 모든 걸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소위 말하는 행동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운다는 관점으로는 강화학습이 아니다라고 하고, 하지만 이제 강화학습이 이제 컨트롤 시오리 그다음에 이런 데서 왔기 때문에 제어에서 왔기 때문에 넓게 보면 강화학습이지만 좁게 보면 강화학습은 아니다. 얘는 플래닝이다. 두 가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하고 그 다음에 템포럴 디퍼런스를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는데, 부트스트래핑은 뭐냐면 이제 뭐죠? 그 구두 주걱 같은 거예요. 구두 주걱. 그러니까 일종의 점화식 같은 건데 하나 두 개 해서 점점 이 어떤 배움의 깊이가 커지는, 한 개, 두 개, 세 개 해가면서 배움의 깊이가 커지는. 그러니까 몬테칼로는 뭐죠? 몬테칼로는 끝까지 땅을 짚은 거죠. 끝까지 게임까지 가는 건데 템포럴 디퍼런스하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이터레이션이라는 관점에서 매트릭스를 한 번에 푸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하는 관점에서는 한 번 시행하고 두 번 시행하고 세 번 시행하고 하면서 얘가 점점 전체의 경험이 커지면서 최종적으로는 학습이 된다라는 의미로 구두 주걱 이론이다. 그러니까 하나씩 점점 이 경험, 날리지가 깊어진다라는 말로 템포럴 디퍼런스하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